마켓 리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엔터주 이야기해볼 텐데요. 오늘 키맨 바로 소개하죠.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네. 오늘 엔터 이야기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야기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시작된 별들의 전쟁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정말로 빛나고 있는 요즘이라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어요. 먼저 하이브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 하이브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맞아요. 었겠죠. 연구원님도 그렇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당연히 BTS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은 반점이라면 단점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 세븐틴이 새 앨범 첫날 400만 장을 판매하면서 이 방탄을 뛰어넘어서는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 뭐가 있을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븐틴에서의 성장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사실 세븐틴이 이번에 이제 8년 차 새로 재계약을 한 가수예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앨범에서의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팬덤이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역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 추가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세븐틴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 기존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일본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는데 무려 돔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팬미팅을요? 네, 팬미팅만으로도 최소 뭐 15만 명 정도 와. 가까이 되는 인원을 수용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파워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넘어서 미국에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세븐틴에서의 일본, 미국에서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세븐틴이 8년이나 됐다라는 건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지고 모르는 건지 아니면 국내 네.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더 활발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제 세븐틴은 사실 최근에 네.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제 세빛섬에서 세빛 둥둥섬 거기에서 최근에 세븐틴 스트리트라고 세븐틴 관련된 걸로 이렇게 길을 좀 조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려 일주일 동안 15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거 그 일을 밟으려고요? 네. 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입장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국내에서 15만 명이나 갔다라는 것부터가 대중성을 이미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이게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TS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븐틴 이야기 해봤는데 뭐 르세라핌이라던가 뉴진스까지 네 팀이 미국 빌보드가 꼽은 기대되는 한국 가수, 주목해야 할 K-팝 스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국내외 시장을 이미 장악한 하이브인데 하이브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세븐틴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걸 방금 말씀드렸고 그 외에 2분기, 3분기에 이제 르세라핌, 뉴진스가 각각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탄소년단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개인 멤버들도 잘하지만 이제 그 외에 있는 소속 가수들 르세라핌, 뉴진스 그리고 이미 1분기 때 활동을 했었던 투바투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바투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모멘텀으로는 올해 또 신인이 세 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5월 달에 그 지코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그 KOG 엔터에서 신인 보이그룹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걸그룹, 미국 걸그룹도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고요. 이제 아티스트 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좀 수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이브는 충분히 앞으로 올해 연간으로 실적에서도 모멘텀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이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팬들과의 이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뭐 버블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SM이 이제 하이브가 소유하고 있는 위버스에 입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의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앞으로 좀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선 반영이 된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미 반영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위버스에 누가 입점을 한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모멘텀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만한 이슈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SM 가수들이 우선은 위버스에 이동을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채팅은 버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어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플랫폼이 이원화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 이게
합쳐질지 아니면 계속 이원화돼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브의 최근에 이제 일본의 가장 또 인기 많은 가수인 AKB48 영입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제 점점 미국 시장으로도 이제 아티스트를 계속 늘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위버스는 굳이 SM 가수들이 아니어도 아티스트가 계속 들어옴에 따라 성장세가 좀 연간으로 계속 나타날 걸로 봅니다. 위버스 DM이라고 이 프라이빗 1대1 그런 서비스가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위버스가 이제 버블, 그러니까 디어유의 버블과 네. 다른 점이라고 했다면 그 채팅 서비스가 맞아요. 버블에만 있었고 위버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버스에도 우리가 그 뉴진스가 이제 포닝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그 포닝이 위버스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채팅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버스에도 이 포닝에서 썼던 이 채팅을 위버스 DM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월 얼마, 연간 얼마 이런 식으로 구독 모델이 붙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반영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반영이 주가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엔 JYP의 엔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가 워낙 북미 시장에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키즈도 날아다니고 있죠. 증권사에서는 JYP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저희가 JYP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을지 어떤 거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장 가시화될 만한 게 5월에 공개되는 A2K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고 해서 네. 그 미국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거든요. 실질적인 데뷔는 올해 연말이긴 한데 이제 그 아이돌을 뽑는 과정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기존 엔터사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미국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5월 유튜브에 송출됨에 따라 주가는 조금 더 반등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뭐 넥스트 방탄은 뭐 스트레이키즈다 이런 네. 얘기가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세븐틴의 선주문을 능가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정도로 기대됩니까? 사실 이제 앨범을 저희가 300만 장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을 항상 두고 경쟁 아닌 그런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븐틴이 이렇게 먼저 앨범을 발매하면서 성장을 했으니 당연히 스트레이키즈도 뭐 400만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세 팀의 신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보이그룹, 중국 보이그룹, 미국 걸그룹. 이렇게 세 팀이 나오고 사실 일본 보이그룹도 있었는데 그게 내년 1분기로 좀 밀렸어요, 일정상.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는 또 신인 모멘텀까지 그래서 계속 쏟아지는 모멘텀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쏟아지는 모멘텀이다. 자, 그렇다면 YG 엔터로 이번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는 사실 새로운 신인은 아니지만 이들이 뭐 신인 그 이상을 능가하고 있어요. 바로 블랙핑크 이야기인데 K-팝 최초로 코첼라 헤드라이너에 서게 됐습니다. 2달간의 월드 투어로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어떤 금액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걸 벌었고 증권사도 YG 엔터 목표 주가를 역시 상향합니다. 마에 7년을 넘어설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한 상황인데 이 주가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재계약은 잘 모르는 거죠. 사람 마음이 또 네. 오늘 내일 달라지는지라. 근데 이제 저희가 유추를 해본다면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8월쯤에는 해야 되는 건데 8월 초쯤에는 근데 이제 8월 말쯤에 미국에서 대규모 스테디움 투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시기가 지났는데 공연을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미리 시장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재계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아직 오피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씩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YG는 이제 블랙핑크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걸쳐서 데뷔할 베이비몬스터 신인 걸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신인은 엔터사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그룹도 아시아 투어를 끝내고 아마 상반기 하반기 넘어갈 즈음에 좀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될 텐데 이런 트레저의 활동도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굵직한 기업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디어유 SM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뭐 버블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위버스는 프라이빗 채팅 위버스 DM을 출시할 예정인데 결국 SM과 디어유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SM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요. SM은 지금 결국 위버스로 옮기게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SM 방향은 좀 어때요?
우선 SM은 지금 현재 쓰고 있었던 네. 플랫폼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음. 기존에 앨범 이제 콘서트를 보려고 하는 비욘드 라이브 플랫폼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채팅하는 디어유, 그리고 뭔가 물건을 MD를 사야 되는 SM 엔스토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위버스로 입점하면 이제 팬덤이 오히려 그쪽에 좀 결집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어떤 플랫폼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사실 SM 자체적으로 이번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정말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본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500억 정도 가량 나오는데, 이 규모가 지난 분기 대비 거의 2배 가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좀 더 본업, 펀더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신다면 활동이 정말 많아지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어유는요? 아무래도 대형 고객을 잃으면서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네. 디어유도 SM을 잃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우선은 SM 가수들이 디어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SM 가수들이 나온다, 잃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근데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위버스를 쓰면 언젠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디어유에서 사실 이제 다른 포인트들을 좀 찾아본다면 이번에 일본의 에머폴딩스라고 하는 대규모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에머폴딩스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일본에서의 사업을 조금 빨리 하려고 좀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안드로이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좀 중국의 팬들을 많이 좀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어유 자체적으로도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까지 이렇게 글로벌적인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면서 또 조금씩 MAU를 늘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컴백을 앞두고 중국 오프라인 팬 사인회 일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 투어 일정까지 포문을 좀 열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사실 중국은 항상 저희가 기대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만 붙으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오르는 걸 보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열리려면 사실 하반기는 돼야 실제로 뭔가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중에 간다는 거는 뭔가 일회성 이벤트 같은 느낌일 테고, 이제 모든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공연 중심으로 실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큐브 자체는 이 중국 빼고는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그래서 가장 기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입니다. 앞서 말한.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올해 한 2번 정도의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투어 일정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저번 투어 대비해서 이제 규모가 더 확대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 대비 올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성장에다가 이제 올해 아마도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신인 보이그룹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획사마다 신인이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그룹은 펜타곤 이후로 처음으로 거의 7년 만에 데뷔를 시키는 거고요. 걸그룹은 라이썸이라는 걸그룹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아이들이라는 메가 IP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속 IP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큐브도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와, 좋습니다. OTT 시장도 체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같이 커버하고 계시잖아요. 네. OTT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각광받는 만큼 주가는 근데 크게 웃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제작사 시장 전반적으로 네.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TV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서 네. TV 광고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작년 대비 좀 역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조금 미국 진출, 그럼 미국에서의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떠한 제동 이런 것들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3.3조 원을 4년 동안 쓴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금액에서의 큰 성장 폭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제 초기에 투자자들을 확 놀라게 했다가 그렇게까지 큰 증가는 아니었네라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던 그런 원인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체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투자에 나선다면 투자 전략 쪽에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기대감에 베팅을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라고 해서 뭐 미리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항상 이제 소문이 미리 돌면 이게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실제로 뉴스가 나오면 항상 세론이 나오는 게 엔터 혹은 미디어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략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이제 소문을 모두가 다 알긴 힘드니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뉴스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내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우면서 내 전략에 맞춰서 좀 베팅을 하시는 게 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탑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엔터사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탑픽은요?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조금 비싸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예요. 그래서 하이브를 계속 비싸지만 그래도 네.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실적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크게 성장을 못할 거라는 우려가 연초만 해도 있었는데 방탄소년단 개인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실적 자체가 꽤 성장폭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성장 대비해서는 이제 성장, 순증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이제 위버스가 얼마나 더 남은 하반기 동안 성장할지 여기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신인들도 좀 많고 이제 미국 걸그룹 가보지 않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추천드리는데요. 좋습니다. 만약에 하이브가 조금 비싸다 싶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저는 SM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SM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엔터 4사 중에서는 YG랑 비슷하게 크게 비싸지 않고요. 대신 올해 모든 아티스트가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신다면 SM도 조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라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이브와 SM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